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데이터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연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 관리를 함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을 안내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품질과 관련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차 품질 교육 당시에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 중에서 저희 쪽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과업을 협약을 하시고 착수 보고를 진행을 하시면서 사전 검증을 위해서 많은 컨소시엄들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데이터 품질 확보 관련 안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 품질 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 매트릭 그리고 수치, 목표 달성 기준 등에 대해서 TTA와 함께 품질 검증 기준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 지표 및 품질 목표 값은 확정된 수행 계획서를 따라 주시고, 만약에 변경이 생기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꼭 NIA 담당자에게 선보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는 수행 계획상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품질 지표와 목표 값은 고정을 하여서 과업 수행 끝까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전 검증 결과를 토대로 품질 검증 기준서를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전 검증 결과는 저희가 TTA와 컨소시엄 간에 맺은 품질 검증 기준서의 기준들이 서로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전 검증 결과에 따라서 그 해당 의미 정확성 등에 대한 기준이 변경이 필요 없는지 혹은 타당한 기준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꼭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컨소시엄별로 품질 관리 조직, 품질 프로세스, 품질 관리 교육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처리를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 유해어 검증 등 데이터가 AI 허브에서 민간에 공개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구축 과정 속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업무를 담당하고는 하는 크라우드 워커에 대해서 최근 크라우드 워커의 임금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사가 뒤따르게 되면서 저희 쪽에서도 크라우드 워커의 업무 증빙을 보관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작 도구 상에서의 전산상 로그 기록 등을 최소 5년간 협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성과 활용 기간 동안은 수행 기간 내에서 보관을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크라우드 워커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 모두에 대한 상식적인 처우 개선을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식적인 처우라 함은 비단 임금 지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재강공할지 혹은 데이터를 폐기할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과 컨소시엄 간에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던지 아니면 전파가 원활하게 되던지 등의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의 오토 라벨링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과업 기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컨소시엄들이 계신데요. 다만 오토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꼭 사람을 통한 전수 검사를 해서 그에 따른 후 보정 등의 품질 관리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특별하게 새롭게 나간 이제 서브 라벨링 데이터 정책입니다. 비전 관련한 데이터에서는 이미지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 캡셔닝 라벨링을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 NLP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초거대 말뭉치 지원용 추가 서브 라벨링을 세팅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비전 데이터들 48개 과제에 대한 이미지 캡셔닝 서브 라벨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 공고 안내서에 안내된 바와 같이, 그리고 사업 설명회 당시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어절 기준 단어 이상과
20음절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 한 개로 구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 데이터에는 해당 문장 2개 이상의 캡션으로서 프레임을 나누었을 때 프레임 이미지 한 장당 하나의 캡션을 다시고 동영상 데이터 하나당 2개 이상의 캡션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고서 상의 요건을 보면 이제 캡션이란 상황, 예를 들어 배경, 위치, 객체 등을 설명하는 완벽한 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파일과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나온 바와 같이 이제 캡션을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캡션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MS 코코의 이미지 캡셔닝 데이터 셋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묘사하지 말고 미래나 과거에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예측해서 묘사하지 말고 등의 어떤 준수 사항들을 준용하셔서 캡션을 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 캡셔닝 서브 라벨링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서브 라벨링 이미지 캡셔닝을 몇 장을 달아야 되냐입니다. 원래 과제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총 데이터 목표량의 10%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 1만 장에서 최대 5만 장 사이에서 서브 라벨링 구축량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 데이터 셋 중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들을 최소 1만 장, 최대 5만 장을 샘플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대표 이미지를 컨소시엄께서 선정을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과제에서 모으시게 되는 데이터 컨셉에 맞게끔 클래스별로 골고루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시되 다만 배경, 위치, 객체, 동작 등 유의미한 설명이 가능한 이미지들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이미지들 간에 유사한 묘사가 가능하거나 혹은 유사한 캡션이 달린 이미지 캡션 데이터 셋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대표 이미지에 대해서는 캡션 내용이 캡션 데이터 간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서로 다른 표현의 캡셔닝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구축 설계한 데이터의 클래스별로 다양성을 준수하셔서 다양한 캡션이 가능한 대표 이미지를 골고루 선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본 과제에서 모으시고 있는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와는 별도의 폴더와 파일로 제이슨 파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NLP 과제 28개에 대한 초고대 AI 지원용 말뭉치 서브 라벨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어떤 기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 데이터에서 원천 데이터로 자연어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을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유해어와 같은 데이터 정제 시 필수적으로 소거가 되는 요소도 있지만 과제별로 데이터 추출 과정에 따라서 원시 데이터에서 원천 데이터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3개 문장만 추출한다든지 10어절만 추출한다든지의 과정에서 소멸되는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본 초고대 AI 지원용 말뭉치 서브 라벨링 데이터는 해당 과정에서 소실되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모두 다시 챙겨서 개인정보나 유해어와 같은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뒤에 초고대 AI 지원용 말뭉치 셋으로 제이슨 파일화 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서브 라벨링 데이터 정책은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생성 모델 그리고 초고대 모델을 향후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여러 과제들 간에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 셋들을 이렇게 패키징하여 추후 AI 허브의 대국민 유저들이 원활하게 LLM 혹은 멀티모달 초고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모델과 저작 도구 산출물 표준입니다. 현재 저희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많은 컨소시엄들께서 양질의 데이터들을 많이 구축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외에도 부의 산출물로서 이제 AI 모델과 저작 도구를 구축하셔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하신 뒤에 AI 허브를 통해 개국 및 유저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과 저작 도구는 AI 허브 상에서 가장 많이 유저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관심을 받는 산출물들 중에 하나인데요. 22년 연말에 이제 AI 모델 산출물 포맷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었고 저작 도구 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AI 모델에 대한 산출물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소스 코드, 그리고 모델을 학습한 가중치 파일, 그리고 TTA 쪽의 품질 검증을 위해서 유효성 검증용으로 제출이 된 도커 이미지 파일, 추가적으로 AI 모델 환경 설치 가이드와 AI 모델 사용 매뉴얼 등이 있습니다. 모델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파일이나 주피터 파일 등 상관없이 소스 코드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모델이 학습된 파일을 꼭 잘 패키징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데, 파이토치나 케라스 등 어떤 프레임워크든지는 상관이 없지만 추후 AI 허브에 사용하는 유저들이 모델 파인 튜닝이 가능하도록 체크 포인트 등의 어떤 기타 학습 요소들까지 한꺼번에 저장이 된 후 산출물로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TTA 쪽의 품질 검증용으로 도커 이미지와 도커 로그 기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유효성 검증에서 달성으로 판단이 난 도커 이미지를 본 산출물로서도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리드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산출물 포맷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모델의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모델 정보를 요약해서 기입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해당 모델에 대한 오픈 소스 라이센스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같이 명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리콰이어먼트 문서는 GitHub에서 Git 클론을 통해 어떤 모델 환경을 따오듯이 라이브러리 버전 등 구축 환경 정보를 명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도 저작 도구 사용 설명서와 이제 저작 도구 또는 뷰어에 실행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매뉴얼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모델과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성 검증 모델,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사용되었던 저작 도구 또는 뷰어를 주문을 드리는데요. 간혹 기업의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소스 코드가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만 완전 구동이 가능한 형태로 써는 패키징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특히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로컬 컴퓨터에서 유저가 실행 가능하도록 완성된 프로그램 형태의 제출을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23년도에 개정이 된 S3 스토리지의 디렉토리 구조의 변경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커다랗게 변경이 된 부분은 구축 과정에서의 산출물과 최종 데이터의 산출물을 분리를 하여서 뎁스1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뎁스2에서 사전 검증과 최종 검증에 해당하는 데이터 디렉토리는 이제 TTA 쪽의 품질 검증이 넘어가게 되는 영역이고요. 세 번째, 보완 조치 완료는 이제 보완 조치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품질 미달성이 나서 데이터를 재가공했을 경우에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완 조치 완료와 사전 검증, 최종 검증과 뎁스3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완 조치 완료에서의 뎁스3는 일단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스플릿을 해주시고 뎁스4에서 원천과 라벨링을 나누신 다음에 뎁스5부터는 객체별 폴더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패키징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여 구축 기간별로 폴더를 만드시지 말고 전체 데이터 컨셉에 맞게끔 데이터 클래스 내지는 데이터 객체별 폴더화를 요청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뎁스5 하위로 너무 많은 하위 폴더가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안 조치 폴더를 포함해서 최종 데이터 폴더는 zip 파일로 묶지 마시고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뎁스3에서 4번 other 폴더 안에는 이제 메타데이터 등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에 포함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포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아가서 5번 샘플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전체 데이터를 다운받기 전에 AI 허브 유저가 간략하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생략하지 마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서브 라벨링에 해당하는 지정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6번 서브 라벨링 폴더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7번 보안 조치 문서는 수행 기관에서의 조치 문서와 그 검사 결과들을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 2회 이상의 보안 조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를 재수정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완료입니다. 데이터 구축 공정 과정에서도 물론 데이터 비식별화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만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업로드하신 뒤에 저희 쪽에서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여부를 한 번 더 탐지를 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데이터 비식별화 조치 대상이 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처리를 한 번 더 하셔서 본 폴더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탐지 결과 조치 대상이 아니시라면 업로드 대상이 아니시라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AI 허브에서 이제 유저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폴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최종 산출물 폴더 내에서 이제 최종 데이터들을 업로드하시게 됐고요. 나아가서 저작 도구, AI 모델, 교육 자료 등 AI 허브 상에서 유저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 최종 산출물 폴더 하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뎁스3 같은 경우에 볼딕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디폴트 폴더로 기존 생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AI 모델이 한 개 이상의 모델을 구축을 하신다면 뎁스4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명을 네이밍을 하셔서 세부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방 데이터는 저희 AI 허브 백단에서 최종 데이터를 올려주신 수행 기관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여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사업 관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품질 관련 중점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